표창원 의원이 또 좀 시끄럽습니다. 자, 국회에서 국무총리한테 부산에서 있었던 이 학교 이 전담 경찰관과 여고생 간의 이 성추문에 둘러싸고 이 부분에서 이런 학교 전담 경찰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지도와 호감도 두 가지로 이렇게 하고, 범인 잡으면 5점 주는데 이 홍보를 잘하면서 신문에 나면 7점을 주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담당 경찰들이 잘못했지만은 이런 정부도 경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까지 했으면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생긴 남자 경찰은 여자 학교에, 예쁜 여자 경찰은 남자 학교에 배치할 때 이런 사건이 애견됐다, 이러면서 이런 측면들이 결국은 이 사건을 발생하게 한 하나의 또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표창원 의원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죠. 경찰과 고교성의 성관계 파문에 잘생긴 경찰 배치 잘못이라고 언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언론이 왜곡을 시킨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또 언론이 이렇게 제목을 단다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이 정례기, 기레기 발언을 또 SNS에 했습니다. 기자 쓰레기, 정치 쓰레기 이야기겠죠. 자, 우리나라에 표창원 의원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차별하는 여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느냐라고 또 총리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총리가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 일베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그 사이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표창원 의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를 그냥 사실대로 질문을 하고 맞췄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쁜, 잘생긴 이런 이야기까지 가게 되면서 저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야기를 본인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잘생긴 경찰이 얼마나 그 사건을 친 경찰이 잘생겼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이쁜 여자 경찰이 남자 고등학교에 갔다고 남고생과 여자 경찰 간에 성추문이 생겼습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질이 나타난 부분은 뭔가 하면요,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이 낮았었죠. 인적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학생들을 갖다가 접촉하게 했는데, 요즘 학생들이 다 성인에 가깝게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불량 학생들 상담하니 어쩌니 한다다가 이런 사고가 생긴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고가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해서 생긴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표창원 의원이 아닐 때 포르노를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문제가 많이 됐죠.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르노를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상에서 포르노를 합법화하느냐 비합법화하느냐 하는 논란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포르노를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포르노 산업이 가지게 되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 또 그런 것들이 합법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현재 비합법일 때의 문제의 차이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 할 때요, 정말로 좀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이 이야기도요, 홍보를 중요시하게 되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의 인성이나 자질에 대한 테스트 기준은 제대로 뽑지 않고, 또 어떤 데는 표현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 중에 제일 다 가기 싫어하니까 그냥 힘없는 쫄병이 그냥 가라 그러면 학교 전담 경찰을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할 때는요, 그 문제를 갖다가 극단적으로 한마디로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용어나 이런 부분을 쓰기보다는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좀 복합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갖다가 좀 수준 있게 할 수 없느냐. 사람 수준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따온 분 아닙니까? 뭐 표절 논란도 있었지만은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박사 논문이 그 사람을 좌우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자, 지금 이 일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도 일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 참 저도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표창원 의원이 이야기할 때 여혐을 하는 극단적인 사이트라고 일베를 이야기에 앞서서 좌파 사이트를 표방하는 부분에도 이런 극단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좌우의 극단적인 어떤 대중성을 상실한 이런 사이트들을 모두 좀 통제를 갖다가 한마디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사실 이런 어떤 사이트들의 관리가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소속인데 어디에도 제대로 관리하는 부서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많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적으로 대처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상식을 벗어난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혐오, 그 다음에 비판, 극단적인 명예훼손 등을 저지르는 사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지적을 해야지, 특정한 한 사이트를 거론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의 의도성이 없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일베가 여성 혐오 사이트라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보수 혐오를 조장하는, 또 정권 혐오를 조장하는 온갖 사이트들이 좌파 진영에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베의 저질성이나 일베의 폐해만큼 그런 사이트들의 저질성과 폐해도 못지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통념적인 이 균형이 아니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의원이 되고서도 균형 감각을 갖지 못하고 용어를 자극적으로 쓰는데 집착을 하고 거기에서 내 인기를 갖다가 의식하게 되면요, 지금 공천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 어떤 분처럼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표 의원한테 좀 조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요, 저축은행 파동이 생기면서 뭐 저축은행들이 많이 문을 닫고 하는데 그 사이를 일본계 대부업들이 깊숙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업체를 하다가 이제 저축은행까지 인수하면서요, 제가 이거 굉장히 우려된다고 했는데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죠. 자,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벌고 그 수익이 재투자 없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일본계 대부회사들을 그대로 둬야 될 건가? 지금 40%랍니다. 대부업계에. 뭐 여러분들 옛날에 프로야구 같은 거 보면 러시앤 캐시니 뭐 이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업체. 그래서 은행 대출 이자는 2%지만은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들한테는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거래은행을 찾아가면 정규직이 아니다, 신용 등급이 낮다, 이래 대출을 안 해주니까 대부업체를 찾게 되죠. 대부업체는 찾아가거나 상담을 한 것만도 기록을 남게 되죠. 신용에 좀 지장을 줍니다. 작년에 268만 명이 대부업체를 찾았고요. 대출 규모가 13조를 넘어서 또 지금 6개월 만에 올해 들어서 다시 1조가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몸집이 커진 대부업 시장을 장악해 가는 것은 일본계 자본이라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도 안 돼서 40% 이상을 먹었다고 합니다. 한때 빠찡고에서 만들어진 야쿠자 자금이 들어왔다 그러죠. 근데 롯데에서 보듯이 한국은 일본계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취약합니까? 지금 롯데도 한번 보세요. 진짜 소유주가 저거 누굽니까? 그 L1부터 뭐 L12까지 온갖 지금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아버지 회사, 신격구 회사가 100%면 왜 저렇게 아버지하고 아들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 그런데 이 낮은 금리로 일본은 거의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땡기는데 이자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 돈을 갖고 와서 한국 서민들 상대로 높은 금리로 돈을 벌고 그 수익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옳으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번 시드마니만 들어오면 점점 돈을 벌어갑니다. 자, 이 결국은 서민들의 등을 쳐서 그 서민들 등을 친 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요.
일본계 자본은 여기 대부업뿐만 아니라 지금 30%대 이자 10에서 15% 사이의 중금리 시장에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햇살론, 사이돌 대출 같은 상품이 주춤하는 사이에 일본계 자본들이 지금 이 대부업에서 위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축은행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일본계 자본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국내 일본계 대부업체가요 29개고 지난해 총 대부잔액의 국내 업체 대부잔액의 6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특히 브렉시트로 인해 가지고 일본 경제가 불확실해지고요. 지금 일본의 엔화가 확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200조 엔을 풀어가지고 엔저를 끌고 왔는데 다시 4일 만에 엔 고가 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4시간 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더 풀고 추가로 금리 인하를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나중에 그 일본의 금리를 가지고 한국으로 더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원래 일본의 대부업체들은요 99년 외환위기 이후에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로 이제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해왔는데 신용대출로 2000년대 들면서 일본 정부가요 사채 규제를 강화하고 이자 제한법을 만들면서 최고 이자를 20%로 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이 돈을 벌어먹을 수가 없으니까 규제가 느슨하고 이자율이 높았던 최고 이자율이 높았던 한국으로 방향을 돌린 겁니다. 당시에 일본 만화들 보면요 대부업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살인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이야기들이 만화에 숱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요 이대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강화하니까 항상 이런 것이 성매매가 그렇듯이 단속하면 옆으로 튀죠. 그래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 대부업 시장 점유율을 50%가량으로 늘었고 이후 저축은행까지 확산을 해서 일본계 회사들이 규모를 확장해서 일본계 저축은행인 JT, 친해저축은행, SBI저축은행이 지난해 각각 1조 3천억과 3조 8천억의 자산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본에서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경제적 행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 적은 자금 들어와서 사채 금리가 일본보다 높은 국내에서 고금리 장사가 가능해서 거기서 떼돈을 벌이니까 돈이 돈을 버니 한 보십시오. 한 3, 40%를 받는다, 50%를 받는다면 얼마나 빨리 벌겠습니까? 특히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 내 초저금리 시대가 오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오니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는 자산 운용이나 수익 확보에 애를 먹으니까 이 법정 최고 금리가 30%가 훨씬 넘었던 한국으로 밀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내외 이 전문가들은 과거 일본 내 금융시장의 혼란과 저금리의 흐름이 이번 브렉시트로 인한 일본의 상황하고 흡사하고 동시에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 금융시장 진출과 거점 확장을 위한 조건과 명분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 일본이 이 금리를 단속하고 저금리로 빠지고 고금리를 단속하고 이자 제한을 하고 하니까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이번 브렉시트에서 일본이 또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되니까 2차로 또 한국으로 일본 회사들이 많이 넘어올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요 일본계 대부업체는 29개사로 대부 잔액이 6조 5천억인데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대부업계의 60%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은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 업체에 비해 자금 조달 여건도 유리하다는 거죠. 한국의 대부업체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또 대부업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계 대부업체들은요 일본 내에서 5에서 8%의 낮은 금리로 들고 와서 국내에는 30% 육박하는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재미를 보겠습니까? 여기에 뭐 급해서 돈 빌리라는 사람들이 어느 그 회사가 대부업체가 일본 거든 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대부업체 가서 돈 빌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0.1%라도 낮은 데 가서 빌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대부업체들은 일본계가 뭐 맞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만 좀
더 조금만 낮추고 더 나아가서 돈을 빌리는 절차만 좀 편하게 해주면 얼마든지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이 시스템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최근에는요, 이 P2P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빌리는 P2P 대출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 분야에도 일본계 한마디로 자본이 또 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본계라고 해서 따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면 제가 봤을 때 정부가 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단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